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빛이 역광에서 너무 세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제 얼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각도를 잠깐 바꿔볼게요. 네, 다시 인사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를 6개월 만에 때려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크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한 그 프랑스에서의 삶이랑 너무너무 달랐어요. 제가 그렸던 프랑스에서의 삶은 일도 하면서 여유도 즐기고 또 그러면서 돈도 벌어. 그 돈으로 여행도 다녀. 또 그러면서 불어까지 느는 거야. 이게 너무 거창한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. 근데 뭐 여유가 있으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주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 일을 했거든요. 하지만 이 여유가 제가 계획을 짜서 만들 여유에서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아니라 강제로 자유가 또 주어지니까 이게 또 상당히 성가시더라고요. 어떤 경우냐면 크게 첫 번째, 보통 레스토랑마다 다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예요. 그 타임테이블은 일주일 전에 미리 나옵니다. 몇 요일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는 일하게 되어 있어 라는 계획표 같은 건데요. 이제 그 계획표에 맞춰서 저도 이 일 안 하는 데이 오픈 날 무엇을 하고 또 일하는 날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죠. 근데 오늘은 일을 안 하는 날이어서 제가 도서관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. 근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수비야, 지금 손님 예약이 너무 많은데 너 와줄 수 있을까? 처음에 저는 거절을 합니다. 죄송해요 사장님, 저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는데 괜히 찜찜한 거예요. 사장님의 부탁도 안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참고 일하면은 나 노는 것보다 참고 일하면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고민하는 찰나에 또 다시 한번 전화가 와요. 수비야, 진짜 미안한데 잘 생각해 보고 좀 약속을 미뤄주면 안 될까? 그래서 저는 또 일을 하러 가죠. 이렇게 사람이 바쁠 때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유를 잃었습니다. 대신에 뭐 돈은 조금 벌었어요.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사람이 진짜 없는 그런 연휴 기간이 있어요. 그때는 가족들이랑 집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잘 하지 않는데, 그럴 때면 제가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요. 나가서 전철 트람을 기다리고 트람을 탔어요. 근데 타이밍 딱 좋아.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. 수비야, 오늘 예약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출근 안 해도 돼. 이러시는데 처음에는 진짜 좋았어요. 아싸, 나 일 안 한다 하고 놀아야지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. 이게 한두 번은 좋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. 나는 가서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내가 예상한 만큼 돈도 벌고 또 내가 이때는 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자유가 주어져도 뭐 즐기면 즐기지만 일단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여유인 듯한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나쁘고 괜히 시간 낭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게 나중에는 진짜 심해졌어요. 그래서 간신히 진짜 집값만 낼 수 있을 정도? 진짜 마지막에는 집값도 못 낼 정도로 한 3, 40만 원? 그 정도밖에 벌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건 아니다. 제가 생각한 삶이 아니다라고 느꼈고요. 또 불어 많이 늘어요? 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서비스 용어는 많이 늡니다. 레스토랑에서 사람들 주문 받고 뭐 어서 오세요, 뭐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, 뭐 블라블라블라. 레스토랑에서 필요한 언어들은 익힐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다예요. 일상 언어,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를 늘리려면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서 늘지 절대 일을 하면서 늘 수는 없더라고요. 지금 여기 그 코란 읽는 시간인가 봐요.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? 그럼 다시 아까 못한 이야기를 할게요. 불어 많이 늘어요? 늘긴 늘어요. 근데 레스토랑 용어 관련한 것만 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기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. 뭐야, 나 레스토랑 로봇이야? 이런 느낌? 실제로 실생활 불어를 늘린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어려워요.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회생활,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교류하면서 늘었던 게 크지 절대로 레스토랑 자체에서
불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했다. 이런 거는,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깨달은 게 있다면, 제가 지금 배두를 따고 왔거든요. 만약 배영 수준에서 왔다 하면은,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. 많은 난관에 부딪혔을 것 같고, 어, 실제로 뭐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물론 손님들은 답답해 하시긴 하겠죠. 그래도 나를 뭐 고용한 이상 그렇게 엄청 막 내치거나 사장님이 내치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. 열심히만 일을 한다면. 근데 내 스스로 좌절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. 나 왜 못 알아들어? 나 왜 대화가 안 돼?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이런 상황이면은 일하는데 집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제 성격상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. 오히려 배움에 득이 되었다기보다는 배움으로 오히려 좌절시키는 그랬을 것 같기 때문에 불어 실력은 어느 정도 진짜 일상 수준의 대화는 잘 들린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오시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크게 또 두 번째 이유가 저는 한국에서의 그런 회사 사회생활, 프랑스에서의 사회생활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적응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문화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프랑스에서는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. 어쩌면 나는 외국 회사에서 더 잘 생활할 수 있을지도 몰라. 라는 아닌 착각을 했었는데요. 큰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에서 일하는 거나 여기 프랑스에서 일하는 거나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엄청나게 다른 사회생활을 기대하고 오시는 거는 저는 비추. 물론 다른 점도 있긴 있어요. 예를 들면 상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이 여기는 조금 더 수평적이라는 거? 지금 안에 팔이 잡고 있어요. 네, 계속 할게요. 이게 수평적인데 어떻게 수평적이냐면 제가 일했던 알자스 레스토랑에는 메뉴가 이런 디쉬에 나오는 메뉴가 있고 또 화덕 피자 같은 딱트 플럼베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화덕 피자는 보통 먼저 나가요. 요리와 화덕 피자를 시킬 경우에는. 매니저님도 이거를 권장을 하시고요. 근데 그날은 손님께서 저는 이 피자와 요리를 같이 먹고 싶어요. 같이 내어주세요.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시끄러워. 그래서 저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갖다 드렸죠. 근데 그 모습을 본 매니저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. 지금 뭐 하는 거냐. 저는 이 상황 설명을 하려고 했죠. 근데 제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. 나 지금 너 말 듣고 싶지 않다. 말하지 말라.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확 나빴어요. 일단 참고 일을 했죠. 근데 일 끝나고 나서 못 참겠는 거예요.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 나는 더 이상 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. 좀 흥분했어. 그래서 말씀드렸어요. 매니저님, 저 아까 어떤 것 때문에 매니저님이 화가 나셨는지는 알 것 같은데요. 근데 저는 손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,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그래도 그렇게 소리 지른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좋게 좋게 조용히 말해도 저는 알아들을 수 있고, 또 제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았던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매니저님께서 오히려 자기가 아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. 그 화를 낸 거에 대해서는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. 먼저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. 또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무슨 불만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달라. 오히려 쌓아두고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직접 얘기해서 푸는 게 훨씬 좋다.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를지도 몰라요.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니까. 하지만 이게 프랑스에서 일할 만큼의 그런 큰 매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이게 저의 두 번째 약간 다른 회사 생활? 회사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사회생활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
그래서 결국 그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긴 비자가 있는 동안 유럽의 다른 지역, 제가 또 베를린을 엄청 사랑하거든요. 이렇게 베를린 같은 데에서 또 포르투갈에서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한두 달 정도 살면서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여행을 결심했어요.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팍 터진 거죠. 그래서 다음 여행 때까지 좀 물가 싼 곳에서 그럼 존버를 하자 해서 결정한 곳이 이곳 이집트입니다. 저는 다합에 3개월 정도 있었어요. 제 브이로그를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그리고 그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. 지금 피라미드가 제 뒷배경에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피라미드가 제 눈앞에 여기 보이는 이곳에서 지금 온도 때문에 꺼졌어요. 너무 뜨거워서 이 피라미드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의 워킹 홀리데이 썰을 들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한국으로 무사 귀환할게요. 안녕!